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KMW입니다. 오늘장 5G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이 종목도 5% 정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KMW는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단기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MW에 대한 의견입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돼도 5G는 기본으로 가지 않겠나. 일단 진입하고 본다. 트럼프 당선되면 10여 현상 간다고 이 말은 트럼프 안 되면 하한가 10번 맞는다는 거 아님? 야, 힘 좋다. 오늘 무조건 67,000원 간다. 종가는 68,000원까지 좀 더 힘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KMW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누가 되든 간에 5G는 기본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KMW가 9월 초에 89,500원까지 거의 9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요즘 좀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 5G 한동안 보지 말라는 얘기를 한 네,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반등이지 상승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위에 고점이 88,000원에서 하단이 지금 6만 원이면 엄청나게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7만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 고를 한 거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시세 뽑고서 지금 음봉이 장대로 나온 거라 반등을 채우는 것 뿐이지 여기서 뭐 V자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치는 7만 2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단기로는 일단 7만 원에서 7만 1천 원이 되게 무거우니까 그 부분 가시면은 다시 상승을 계속 하는지 아니면 수렴을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내년일 것 같습니다.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5G가 그래서 조정폭이 큰 겁니다. 그걸 꼭 유념하시고 단기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트럼프 당선되면 10연상 간다는 말은 안 되면 하한가를 맞는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되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질까요, 전문가님? 트럼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5G라는 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통신사가 바꾸는 겁니다. 정부에서 네. 아무리 얘기해봐야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향후의 자율주행이나 다른 AI 시스템 쪽으로 가려면 5G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트럼프하고는 그렇게 저는 좀 의아한 게 그래요? 굳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아마 스케줄대로 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년에 지금 28GHz는 사실 못하는 이유가 중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정부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액션을 너무 강하게 취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더 빠진 것도 있긴 한데 내년에 일단 반등은 나온다고 보니까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바닥을 돌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은 뭐 실적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7만 원 정도까지, 7만 2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장 5% 정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고요. 또 삼성 SDI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7용 배터리 수주에 뛰어든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의견입니다. 5월 중순이나 8월 초 같은 대세 상승 아닐까? 그때처럼 주가가 레벨업 할 듯 싶네요. 평단 40만 원대 초반 주주입니다. 좀 더 갖고 있어봐도 될까요? 언제쯤 매도할까요? 50만 원은 고작 1차 목표가에 불과하다. 최종 목표가는 80만 원. 버티면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평단 40만 원대 초반 주주라고 하십니다. 좀 더 갖고 있어봐도 될까요?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삼성 SDI 어디까지? 일단은 48만 8천 원이 기존의 고점 갔다가 이제 몸통으로 내려온 자리인데 네. 50만 원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LG화학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60만 원 깨지면 들어간다. 네.
근데 깨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악재가 계속 유지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어떤 유상증자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사 분할 문제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SDI랑은 약간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쪽의 이슈는 일단 붙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불 문제 때문에, 화재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저도 SDI는 50만 원, 48만 8천 원 넘어가면 50만 원 초반까지 보시고 뭐 중장기로 보면 60만 원 선까지 보긴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48만 8천 원 그다음에 일단 50만 원 초반권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48만 원 정도 단기로 잡아주셨고 중장기로는 50만 원 돌파까지 삼성 SDI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도 흐름이 강합니다. 웬만한 태양광 관련주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쉽게도 뭐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식 2달차 줄이니 공포심에 일단 빠져나왔어요. 장기로 갈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다들 성투 멀리 뛰기 직전에 움츠리는 것 같은데 바이든 당선의 실적 발표까지 나면 이 현상은 기본이지. 지금이 딱 중간 지점, 미국 대선 결과 전까지 정체 구간임. 바이든이면 플러스 30, 트럼프면 마이너스 30. 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바이든 당선의 실적 발표까지 나면 이 현상은 기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 고점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 한화솔루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도 이제 약간은 동의는 하는데 뭐 30%는 동의 못 하고요. 네, 일단 마지막 생각은 바이든이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고점으로 네, 정고점으로 목표를. 왜냐하면 정고점. 정고점 돌파로 목표를 보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분명히 종목이 출렁될 겁니다. 재료 소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일단 보시고 정고점을 5만 1천 원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뭐 5만 5천 원, 6만 원을 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당선되고 출렁되면은 상당히 좀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선되기 전에 시점까지만 일단은 5만 1천 원까지 보시고 그 위는 일단 선택으로 하셔서 당선되면은 보통 주식들이 어떤 그 뉴스 재료 노출이 되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5만 1천 원 돌파하면 5만 5천 원까지 보시되 만약에 주식이 출렁되면 그때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히려 당선이 되고 나면 재료 소멸로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님 예상을 하시는군요. 단기론 반등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낮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쌍봉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이게 뭐 위로 수급을 확 당기면 모르는데 그럴 리는 사실 좀 없을 네.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당선 혹시 된다면 발표 나기 전까지 보시는 걸로 해서 5만 1천 원 우선을 잡아주셨고 5만 1천 원 돌파하면 5만 5천 원까지 이러한 가격대를 설정을 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 종목인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역시나 바이든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뭐 바이든 관련주가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든 후보가 마리화나 합법 발언을 하면서 이 종목도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4,500원 전에 저리 던지나요? 여기가 바로 단타 천국이구나. 전국에 소문 다 났네. 이거 4,800원짜리는 제대로 뚫을 수 있겠나. 힘 다 빠진 것 같은데 먼저 오늘 4,650원 정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 내일 바이든 되면 상한가 한 방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4,800원짜리는 제대로 뚫을 수 있겠나, 힘 다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4,800원이 아니라 4,650원대를 뚫어야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뭐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중요한 거는 국내 정서상 대마를 합법화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이슈 가지고 네. 의료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약류에 관련된 거는 국내에선 되게 좀 엄하기 때문에 미국 재료로 올렸지만 그리고 또 오성첨단 소재가 실적이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뭐 실적으로 보셔도 그렇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이슈로 올라가는 건데 혹시라도 뭐 바이든이 돼서 상이나 아니면 뭐 몇 프로를 올리면 좋겠지만 지금 약간 물량 터는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량 터는 분위기가 보인다, 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시글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오늘 4,650원 정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고 내일 바이든이 당선되면 상한가 한번 가자라고 하셨는데 뭐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일단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직전 고점의 자리로 보면은 4,700원대가 저항인데 4,65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를 동시에 여는 흐름이면 오늘 종가가 제가 비슷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비슷한 게 있는데 러셀이라고 윤석열 관련인데 보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식은 다르더라도 윗꼬리 아랫꼬리 동시에 열리면 잘못하면 오늘 약간은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4,200원 이탈하면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안 보시는 걸로 뭐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긴 하지만 점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분봉이. 그러니까 4,200원 이탈하면 물량 많이 나올 거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보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입니다.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상한가라서 의미는 없습니다. 상한가 갔나요? 예, 네. 상한가 들어갔는데 네.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어제 57,000원에 들어왔는데 잘 산 거 맞나요? 오늘 팔아야 할지 내일까지 기다릴지 감이 안 오네요. 다시 20%까지는 빠졌다가 상한가 갈 듯 64,000원에서 65,000원 자리에서 탑승 대기 중. 헉, 오늘 고가에 물려버렸네. 역시 추격 매수는 위험. 이렇게 된 거 10만 원까지 버틴다. 껄껄이라고 아주 또 긍정적으로 발상에 전환을 하셨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등장을 한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그때 뭐라 하셨냐면 고를 3만 고 하셨죠. 네. 35,000원 이탈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4만 원 돌파하면 45,000원 이렇게 다음 구간을 계속 높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7만 원까지 왔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일단은 간암 치료제 표적에서 상당히 임상이 좋은 걸로 예. 나왔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까 세 번째 게시글 있으신 분도 아마 네. 이제 수익이 된 겁니다. 상한가 예. 갔으니까.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익절을 잡으면서 가야지. 이제는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말로 우당탕탕하면 네.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네. 그래서 분봉으로 잠깐 제가 보니까 워낙 힘좋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깊게 보신다면 61,000원대, 61,500원대를 익절가로 보시면 되는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65,000원 이탈하면 차익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상을 갔기 때문에 내일 뭐 만약에 또 점상을 가면 모르겠는데 네. 점상은 솔직히 제가 예상을 못하겠고 85,000원 정도 위로 올라가면 7이 14니까 20% 계산한 겁니다. 네. 딱 계산으로. 그래서 85,000원을 넘어간다면 거기서 이제부터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오늘도 지금 많이 벌어진 건데 그렇게 되면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85,000원까지는 잡아드렸습니다. 박셀바이오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일본하고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시푸드 관련주,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원전하고 좀 영향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사조 시푸드 가져왔고요. 일단은 뭐 참치 어획 유통, 뭐 수출, 부가식품, 뭐 참치 캔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조라는 그 일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회를 파는 네. 그런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총 가공 규모가 지금 2만 톤 정도 추산이 되는데 뭐 수출이 일본하고 유럽 쪽하고 지금 북미 시장도 진출돼 있고요. 올해는 사실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돼 있습니다. 매출도 감소가 됐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일본 원전수 관련해서 오염수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을 할 때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아주 이쁘게 마무리 지고 지금 살짝 반등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0 그러니까 5,900원 밑으로 5,850원대까지 공략 가격으로 보시고 1차 목표가를 6,400원 그리고 혹시라도 급등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좀 높게 보셔가지고 한 7,000원대까지 보시고요. 하단에 지금 5,300원 이탈하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패수를 벌이게 되면 결국에는 수산이 제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테마 섹터 중에는 시푸드 쪽 관련주, 그러니까 수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일본하고 지금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사조 시푸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